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반TV의 무반입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날씨가 갑자기 너무 많이 추워졌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와, 진짜 이런 날씨에 감기를 걸리기 쉬우니까 다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쭈꾸미 낚시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쭈꾸미란 표현이 비표준어래요, 비표준어. 정식 표준어는 주꾸미가 맞다 그러더라고요. 주꾸미. 근데 다들 쭈꾸미 쭈꾸미 하는 게 전라도 지방에서의 그 발음 때문에 그게 약간 사투리 아닌 그런 거에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뭐 모르는데 비표준어라고 얘기를 듣고 나서 표준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꾸미라는 표현을 다들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좋은 얘기 하나 안내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다들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알게 돼가지고 참 놀라웠거든요, 이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무엇을 갖고 왔냐? 바로 낚싯대를 갖고 왔어요. 낚싯대. 아마 요 낚싯대 보신 분들 계실걸요? 요 낚싯대. 자, 요 낚싯대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존쿠사에서 나온 거예요. 존쿠.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낚싯대가 참 이뻐요. 이게 코타 862M대인데 지금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예요. 이걸로 아마 갑오징어랑 쭈꾸미랑 대다수는 이걸로 다 잡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게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손잡이부터 해가지고 낚싯대 전체적으로 얇아요. 얇고 민감한 게 상당히 잘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제 손에 가장 잘 맞는 낚싯대 중에 하나예요. 그게 갑오징어랑 쭈꾸미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갑오징어는 아마 저기 있을 거예요. 무게감보다는 입질의 미세한 입질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리대의 낭창거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라이트 대, L 대를 많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ML 대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요새는 갑오징어가 CR이 크다 보니까 큰 놈들을 제압을 하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더 튼튼하고 묵직한 낚싯대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약간 일종의 빡대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로드를 사용하기에도 걷어낼 수는 있는데 거의 M대 정도의 낚싯대를 가야지 그래도 쉽게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마 대의 그 기준치라는 게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설명할 건 없고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갖고 왔어요. 자, 하나가 뭐냐? 짜잔. 요것도 알리 제품이에요. 요것도 존쿠 낚싯대인데 이거는 832M대예요. 테키움이라고 하는 낚싯대인데요. 요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요. 근데 방금 처음 보여드렸던 그 코타보다는 요게 조금 더 빡대에 가까워요. 심지어 832M대인데 말이죠. M대인데도 빡대의 느낌이 가깝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묵직한 거 추를 사용할 때 그때 사용하면 좋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 지금 코타 있죠. 요거는 어떨 때 사용하면 좋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처음 보여드렸던 그 무게추 있죠. 봉돌에 관해서 하나하나씩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때 얘기 드렸던 게 3호부터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3, 4, 5호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낚싯대는 저경량 채비에서 가장 빛을 발휘해요. 예를 들어서 3호 같은 경우가 이 낚싯대에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3호에 1합사 정도 감아놓고 쇼크리더 7호를 감아놨을 때 이 낚싯대에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좋고요. 5호 이상 넘어간다, 뭐 4호 이상, 4호 때도 약간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근데 5호 이상 넘어간다 싶을 때는 이게 너무 감도가
둔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거의 추를 들었다 내렸다 할 때 그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손에 대한 피로도가 조금씩은 오거든요. 그치만 이게 낚싯대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테키움보다는 이게 좀 더 길어요. 이게 862 M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에서도 차이가 나요. 제가 마지막 영상이 이 두 개의 길이를 비교한 영상을 이제 슬라이드로 해가지고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테키움 832 M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언제적 쓰는 게 좋냐? 요거는 3호 이하보다는 3호 이상 있죠. 4호, 5호, 6호, 7호까지 괜찮아요. 왜냐면은 요게 여기 부분이 있어요. 릴시트 장착하는 그 부분 위쪽에 보면은 시작되는 가이드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코타보다는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코타보다는 이게 두꺼워요. 시작되는 게. 그쵸? 이렇게 딱 보셔도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도 이게 두껍다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채비를 했을 때도 뭐 쭈꾸미나 갑오징어 드롭봉 할 때 상당히 크게 뭐 거부감 없이 쉽게 제압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류가 강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던 시아방조제는 간조와 만조 차이가 있는데 일물부터 무시 조금 1물부터 4물 요럴 때는 저경량 채비 그리고 간주 때도 저경량 채비로 했을 때 가장 빛을 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물때를 맞춰서 이 낚싯대를 챙겨간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코타 제품을 많이 갖고 가는 편이고 그 이상의 조류가 세다거나 비가 왔을 때 비가 온 다음날 있잖아요. 비가 온 당일날에는 조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요. 근데 소나기 같이 폭우가 이뤄졌을 때는 비의 영향을 받긴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바람이 불거나 조류가 갑자기 세져요. 그게 하루 내지 이틀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물이 이제 잔잔해지거나 그렇게 해서 유속이 빠르지가 않아지거든요. 파도도 점점 잠잠해지고요. 그때 해가지고 만약에 물때를 확인하고 나서 조류가 어느 정도 뭐 7물, 8물 넘어간다. 그때는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는 테키움 제품 832M대 요 제품을 주력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와 처음에 코타 제품 있잖아요. 코타 제품과 테키움 장비를 두 가지를 항상 싣고 다녀요. 왜냐면 이 상황에 따라서 채비를 변형을 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 갖다가 다 운영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제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민감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조과가 조금 더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조류에 제가 시아방조제를 조금 알아요. 옛날부터 제가 많이 다녔던 곳이다 보니까 뭐 거의 뭐 15년 20년 됐죠. 시아방조제 다닌 지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물때와 상황을 알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야지 이제 고기가 나오고 어느 시점에 나왔을 때 뭐 쭈꾸미 갑오징어 조금 잡히고 요런 게 필드 상황을 좀 아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약간의 조과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챙겨가는 게 아무래도 조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더 가까워진다. 그 방향으로 제대로 간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거의 저랑 비슷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뭐 하나 갖다가 다 운영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낚시의 재미도 조금씩은 이제 반감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코타 제품 갖다가 7호, 8호 뭐 이렇게 해서 유속이 빠를 때 던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로 잡아낼 수는 있죠. 근데 한두 마리 잡으면 묵직해가지고 힘이 딸려요. 몇 마리 잡으면 더군다나 이제 뭐 무게감을 느끼고 두 종류는 그래요. 두 종류는 무게감을 느끼고 거기서 입질 패턴이라든가 무게감을 느껴야 되는데 요게 하다 보면 하다 볼수록 손에 피로도가 쌓이면은 이게 무게감인지 아니면 내 팔이 아픈 건지 이게 기준이 안 서요. 제가 잡았을 때 한 15마리 제가 필드에서 잡았을 때 그 이상으로 넘어가니까 피로도가 확실히 오더라고요. 왜냐면 시야방조제 특성상 주력 캐스팅을 먼 거리로 날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필드는 그렇게까지 날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밑걸림이 덜하니까 뻘지형에서 그냥 걷어만 오면 돼요. 2단속 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형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뭐 쭈꾸미 이런 거 들어서 해도 되는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시야 방조제를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다른 필드 가잖아요. 즐겁게 낚시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 해요. 그냥 아 이게 밑걸림이 여기가 밑걸림이 이제 아니구나. 이제 이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낚시를 할 수 있구나. 확실히 시야 방조제가 괜히 시방 사관학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밑걸림이라든가 뭐 조류 영향이라든가 요런 걸 하나하나씩 시야 방조제에서 먼저 딱 극복을 하시고 나서 다음 필드로 가시면 그때부터는 탄탄대로로 쉽게 쉽게 잡으실 수 있으세요. 그거 하나는 제가 약속드릴게요. 자, 오늘까지 무반TV였고요. 자, 다음번에도 좋은 정보와 알찬 뉴스 정보로 제가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자, 무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